어머니, 혹시 저번 그 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 보고 싶으시면 오라고 하시죠. 어머니가 저희 사는 거 보시고 못마땅해 하시니 도우미 아줌마 다녀간 다음에 오시거나 저희가 찾아뵙는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어머니 오신다고 집 청소할 만큼 한가하지 않아요. 그 집 절반은 윤철 씨가 어지른 거니까 어머니 오시기 전날에 어질지 말라고 잘 타일러 볼게요. 예, 너 무슨 며느리가 그러냐? 어른이 말하면 예 어머니하고 듣는 척이라도 해야지. 바득바득 네 말만 하고 시어머니가 우습냐? 어머니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듣는 척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어머니께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을 듣고 예 하고 대답을 했으면 실행까지 해야죠. 앞에서만 네네하고 달라지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바로 어머니를 무시하는 처사 아니겠어요? 저는 어머님 말씀을 실행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소한 것에서 실망드리고 싶지 않아요. 겉다르고 속다른 데다 더구나 앞에서만 꼬리 살살 치고 뒷마무리 없는 사람을 원하세요? 그건 또 아니시잖아요, 어머니. 저도 어머님 말씀에 따르고 싶지만 듣고 실행 못할 것 같아 못한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 어머니 며느리 되려고 제가 윤철 씨와 결혼한 게 아니잖아요? 윤철 씨와 결혼하니 어머니와 한 가족으로 연결된 거죠. 저도 시댁 생겨서 용돈까지 챙겨드리려면 열심히 벌어야 해요. 더구나 어머니 아버지 노후에 장남으로 도리하려면 미스 때보다 더 벌어야 해요. 자리 더 탄탄히 잡아놔야 어머니 아버지의 저희 노후까지 챙기죠. 지금 딱 그 시기예요. 저 더 나이 들면 힘들어요. 후배들이 쭉쭉 치고 나오거든요. 이 중요한 시기에 어머니에게 보이기 위해 청소라고요? 어머니, 저는 진짜 청소에 취미 없어요. 돈 굴리고 가르치는 데나 소질 있죠. 청소회계에 울상을 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딱히 반박도 못하는 친정엄마는 자기들 노후까지 신경 쓰고 있다는 말에 순간 전의를 잃고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다가 다시 주먹을 불끈쥐며 한국 시어머니 특유의 안부전화 운운하면서 붙들고 늘어지셨습니다. 허나 새언니는 역시 막강했죠. 에이 어머니, 저 전화 질려요. 일하느라 지겹도록 통화하는데 어머니한테까지 도장 찍듯 해야 해요? 보세요. 지금도 전화 올려대는 거 정말 제 목소리 듣고 싶으세요? 어머니께서 궁금하신 안부는 윤철 씨 아니에요? 윤철 씨 안부는 윤철 씨하고 직접 통화하세요, 어머니. 새언니 안수정 씨가 또박또박 한마디도 지지 않고 얘기하는데 사실 그 말이 또 딱히 틀린 말도 아니고 전곡을 꼭 찌르기도 해서 진짜로 좋아서 목소리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더욱 씩씩거리시던 엄마는 이를 악무시고는 폭탄 거짓 발언을 해버리셨습니다. 아니다. 나는 정말로 안수정 내 며느리가 정말 보고 싶고 친해지고 싶어서 그러는 거다. 나는 너를 내 친딸 윤주처럼 생각하고 또 그만큼 친해지고 싶다. 우리 35년 동안 남남으로 살았지 않니? 당분간은 오버스럽더라도 아침에 그리고 저녁에 같이 살지는 않더라도 얼굴 보고 싶다. 전화도 너는 질렸다고 하지만 나는 전혀 질리지 않았어. 듣고 또 듣고 싶다. 네가 이 시어머니 부탁 한 번만 들어주면 안 되겠니? 청소는 그래 못한다 하니 접어두고 연락은 한 집에서 사는 것처럼 자주 하고 보고 듣고 싶구나 새아가. 친정엄마는 결연하게 말씀하셨고 새언니는 그 진정함에 감동했는지 잠시 생각하더니 역시 결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예 어머니 그렇게 할게요. 제가 남들하고 움직이는 게 다르긴 하지만 어머님이 그렇게 원하신다니 어머님 말씀대로 아침 저녁 움직일 때 반드시 본가 들릴게요. 따지고 보면 신혼집과 가까우니 어렵지는 않고 전화도 식은 날 때 하면 되는 거죠. 그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미리 챙겼어야 하는데 반성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부지런 떨어볼게요 어머니. 엄마는 그러면 그렇지 감히 네가 대한민국에서 잘나봤자지 쾌재를 부리시며 나오셨고 새언니는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하며 친정엄마를 배웅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도 채 감정이 가시지 않는 채로 야구르다고 드러누워 계시는데 저는 오히려 새언니가 너무 멋져 보였습니다. 엄마 같은 사람이 시어머니 될까 걱정도 되고 은근히 똥꼬지 피우는 엄마 모습 처음 봐서 적응도 안 된 데다 착하고 선하게 살던 엄마 잘난 새언니 맞아서 혼자서 아들 기세운답시고 오히려 오빠 가정에 분란 일으키고 있는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어쩌자고 바쁜 사람한테 그런 말을 해요. 아침에는 바쁘고 퇴근 후엔 지칠 텐데 엄마 정말 못됐어. 못나고 진짜 실망이야. 하도 대단한 며느리 좀 약 좀 올려주고 싶어서 그랬다. 그리고 이참에 아침 저녁 얼굴 보고
얼른 정 붙이려고 그런다. 전화도 아침 점심 저녁 뭐 하나 궁금해서 하라고 했다. 왜? 내가 무리한 부탁한 거야? 너 걔한테 뭐 받아먹었냐? 왜 이래? 내 엄마지만 진짜 아침 드라마 못된 시어머니 저리 가라 못된 심보 폭주하시는 모습에 아무래도 안 되겠어서 오빠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 수정이가 그러겠다고 했으면 무슨 생각이 있겠지. 내가 엄마한테 뭐라고 하면 더 감정 상하시지. 수정이가 나에게 말하기 전까지는 그냥 지켜볼래. 지금 상황에서 내가 껴버리면 엄마 기분만 더 상하지. 나 생각해서 그러시는 모양인데 참 답답하고, 그렇다고 말 들으실 것 같진 않고. 아니, 수정이는 우리 엄마 아빠 아주 좋아해. 왜 싫어해 걔가. 자기 말로는 인연이라고 하는데 거짓말은 죽어도 못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정말 엄마가 아침 저녁 들르라고 하셨어? 수정이는 움직이는 시간이 다른데. 아무튼 윤주야, 네가 중간에서 고생하겠다. 조금만 버티자. 미안하다. 오빠의 말을 통 못 알아듣겠지만 오빠가 끼면 말 그대로 엄마의 폭주가 더 심해질 거란 말에 동의하고 일단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아침부터 문제의 움직이는 시간이 다르단 말을 실감했습니다. 새벽 5시 우리 세 식구는 딩동딩동 초인종 소리에 비몽사몽했다가 깜짝 놀라 종종종 뛰어나갔습니다. 문을 여니 마치 잠도 안 잔 듯 싱그러운 모습으로 새언니 안수정 씨가 씩 웃으며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아가씨 안녕히 주무셨어요? 말씀은 안 드렸지만 아침 교통방송에 제가 영어회화 코너 맡아서 하고 있거든요. 광고까지 포함해서 5분짜리라 부끄러워서 그냥 말씀 안 드렸어요. 보통 일주일 하루 생방송하고 그날 다른 날 방송분까지 녹음하거든요. 오늘은 라디오 생방송이에요. 시간 나시면 들어보세요. 이따가 들를게요. 어머니 더 주무세요. 아가씨 저 가요? 저를 보고 상큼하게 윙크까지 하며 새언니는 나갔고 아버지는 이게 웬일이냐며 버럭하셨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내내 속옷 차림으로 주무시다가 새언니 목소리 듣고는 잠옷 부랴부랴 챙겨 입고 나오신 거였거든요. 새벽에 며느리 출동하니 무슨 일 생기신 줄 아셨던 아버지는 역시 채 잠을 못 깬 상태로 얼떨떨하게 서 계신 엄마를 보고 따져 물으셨지만 엄마는 그 와중에도 채 기분이 풀리지 않아 어디 며칠이나 버티나 두고 보자 하시는 눈치셨습니다. 내가 아침 저녁 집에 들르라고 했소. 같이 살았다면 당연한 일 아니요? 따로 사니까 요즘들은 시부모 무서운 걸 몰라서 말이지. 당신은 아무 말 말고 끼지 마요. 알았죠? 여자 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어여 들어가 자요. 정말로 그날부터 새언니는 찾아오는 시간대도 없이 도깨비처럼 우리 집에 출몰하기 시작했습니다. 라디오 생방 녹음하는 날만 그런 것이 아닌지 늘 새벽 5시에 기상을 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새언니는 아침마다 딩동 초인종을 눌렀고 문을 열어보면 잠이란 없는 사람처럼 싱그러운 표정으로 아침 인사를 건네며 방금 약수터에서 떠왔다며 물을 건넸습니다. 새언니가 보통 사람과 루틴이 다르다는 오빠 말이 무엇인고 하면 이렇게 새벽같이 일어나는 언니 퇴근 시간은 대중이 없었는데 빠른 날의 10시경, 보통은 새벽 1시에서 2시 사이였습니다. 엄마가 벌인 일에 아버지는 덩달아 죽을 맛이었는데 대충 보내려고 하면 새언니는 여기까지 와서 감히 그럴 수 없다며 한석호 들어와 아버지를 뵙고 갔는데 아버지는 열이 많으셔서 보통 속옷 차림으로 주무시는지라 황급히 바지에 다리를 꿰놓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잠결에 급한 마음에 누운 채로 입다가 다리를 잘못 꿰셔서 인어처럼 바지 안쪽에 두 다리를 다 집어넣고는 새언니가 일어나라고 하면 어쩌나 시아버지 채통이 큰 위기를 겪으신 이후로 엄마께 버럭버럭 그만하라고 다그치셨습니다. 새언니는 아침 저녁 무난 인사 말고도 엄마께 수시로 전화를 했습니다. 성공한 커리어우먼 학원장 안수정 씨는 어떨지 몰라도 엄마는 2시에 일어나서 인사받고 새벽 5시에 잠시 일어나는 것만으로 맥을 못 주셨는데 낮잠으로 보충할래도 수시로 울려대는 전화에 매번 실패하셨습니다. 저는 회사 출근해서 잘 몰랐는데 무슨 환자처럼 엄마가 자느라고 전화를 안 받으면 핸드폰 집전화도 안 받으면 다시 엄마 핸드폰으로 미친듯이 전화해서 엄마가 차마 잤다고는 말씀 못하시고 화장실 갔었다고 둘러치시니 어머니 이제 항상 들고 다니세요. 119 출동시키려고 했어요. 하는 바람에 전화벨 소리만 들리면 종종 걸음으로 받으러 가십니다. 친정엄마는 밤잠도 새벽잠도 못 주무시는데 이어 언니 전화 때문에 맘 놓고 낮잠도 못 주무셨는데 통화 내용이라고 해봤자 별것도 없었습니다.
커피 마시다가 어머니 생각나서요. 쉬세요. 혹은 수업 들어가요. 끝났어요. 식사하세요. 식사하셨어요? 10초 안쪽으로 끝나는 전화를 수시로 하루에 몇십 번 하면서도 본인 강의 말고도 이것저것 하는 것도 많고 특별 강의 초빙도 종종 나가는 사람이라 스케줄 잡히면 새벽에 집에 들러 인사드리고 이제 푹 주무시라고 입을 꼭꼭 눌러 덮어주고 갑니다. 그리고는 5시에 방금 떠왔다며 약순물을 건네는데 놀랍게도 그렇게 움직이는 사람 피곤한 기색 하나 없이 지친 기색 하나도 없었습니다. 엄마가 점잖게 이제 이만하면 됐다. 바로 집에 가거라. 신랑 기다린다며 돌려 말씀하셨는데 세연이는 쌩쌩한 얼굴로 방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윤철 씨는 어차피 그 시간이면 자죠. 어머니 아버지는 출근 안 하시잖아요. 낮잠 달게 주무셔요. 엄마는 새언니의 말에 아내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남편이 퍼질러 자니 시부모 찾아온다면서 오빠를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정어머니께서는 이제 우리는 한 식구라며 새언니 안수정 씨에게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새벽에 문 열기 싫어서 엄마 나름대로는 꼼수 부린 건데 새벽 3시에 그렇게 간 새언니는 아침 7시에 사는 김에 같이 샀다며 또 집에 들렀을 때 아버지는 안방 화장실에서 문 열어놓고 볼일 보시다 황급히 엉금엉금 문을 닫으셨고 엄마는 아직 언니가 온 줄도 모르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너희 집사람은 잠도 없냐고 어느 날 집에 온 오빠를 붙들고 푸념을 했지만 예, 그 사람 잠 없어요. 신기하죠? 공부하는 게 습관된 사람이라 새벽같이 일어나 책 봐요. 하여간 타고났어요. 요즘 엄마 서운하지 않게 열심히 챙기는 모양이던데 전화도 바쁜 사람이 시간 쪼개가면서 드린다며요. 그 사람 원래 성격이 불같아서 엄마가 전화 조금만 늦게 받으셔도 무슨 일 있나 걱정하더라고요. 라디오 방송 섭외 옛날부터 받은 거 결혼하고 시작했는데 엄마 아빠 노후 준비하려면 조금 더 자리 잡아놔야 한다며 요즘 난리예요. 생전 욕심 없던 사람이 참 수정이 걔도 똑똑하면서 은근 여려가지고. 무슨 소리야. 걔처럼 시어머니한테 한마디도 안 지고 바락바락 대드는 며느리가 어딨다고 열이 돼? 얘는 지 마누라 몰라도 한참 모르네. 어머니는 오빠 말에 한껏 비웃으시며 부창부순해 속으로 욕을 하셨다는데 이어진 오빠 말에 머리를 쾅 쥐어박힌 듯 하셨답니다. 예전에 나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랑 가다 엄마 아빠 만난 적 있다는데 기억해요? 기억 안 나죠? 그때 수정이도 있었대요. 남자애 2세대, 여자애들 2셋. 형용이가 인사하니까 엄마 아빠가 불러 세워서 애들 뭐 하나씩 들려 보냈다면서요. 우리 윤철이 때리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라고.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수정이가 저 다시 만나서 제일 먼저 물은 게 부모님 안부였거든요. 처음이었대요. 자기 애 잘 봐달라고 부탁받은 게. 장인 장모는 그런 살가운 면이 없고 똑부러져서 유학기간 그렇게 힘들었을 때도 기대거나 위로받을 수 없었대요. 애들한테 차별당하고 괴롭힘 당할 때 얘기 꺼내니까 견뎌라 딱 그 말씀뿐이었대요. 견디라니 이악 물고 견뎠지만 그때마다 엄마 아빠 생각이 그렇게 나더래요. 다 큰 고등학생들에게 과자 쥐어주며 사이좋게 부탁하던 게 참 순진하고 그렇게 포근할 수가 없었다네. 수정이 좋은 여자예요. 괜히 군기 안 잡으셔도 알아서 잘해요. 누구한테 어떤 이상한 소리를 들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람 잘 들어왔어요. 엄마, 수정이는 못 믿어도 저는 믿으시죠? 저 믿어보세요. 무슨 애가 그딴 걸로 감동식이나 받냐고 엄마는 못 믿어 하셨지만 한편으론 그 시대 유학생활 모질다고 들어 독하다고만 생각했지 여자애 혼자 얼마나 외로웠으면 하는데 생각이 미치자 생각의 물줄기가 확 바뀌시더랍니다. 엄마의 속이 뻔히 들여다 보이는 아침 저녁 무난 인사도 싫은 내색 없이 방실거리며 하니 그동안은 그 모습에 약이 올랐던 엄마가 진짜 우리가 좋아서 그런가 생각하게 된 것이죠. 결정적인 계기는 또 있었는데요. 엄마는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개모임이 있습니다. 한 20년 이어진 모임으로 아주머니 수다 뒷담화의 집결판이죠. 사실 친정엄마의 딸인 제가 낯설어할 정도로 엄마답지 못한 모습의 근원지로 의심하는 빅마우스 아주머니 2분이 계셨는데 2분 다 아들, 딸이 이혼한 분들입니다. 그동안 엄마에게 그렇게 허허실실하면 필시 우습게 보고 아들 빼앗긴다며 속삭이던 아주머니들의 말과 아들 친구라며 늘 하던 대로 너나 할 것 없이 쥐어진 과자가 수면 위로 떠오르자 엄마는 내가 무슨 짓을 했나 부끄러우셨답니다. 아이고 나 내가 미쳤나 보다. 들을 사람 말을 들었어야지. 면면이 배 아파 뒹굴 위인 둘이 왼쪽 오른쪽에 착 붙어 하는 말에 내가 눈 멀어 재뿌리고 흙 뿌렸구나. 어쩐다 미안해서.
역시 귀할분 우리 친정엄마는 꽁꽁 숨겨둔 미웠던 며느리 고교 시절 당신들과의 비하인드 사연에 금세 정신을 차리셨습니다. 그러고는 꽁꽁 속으로 앓으셨는데 곧 죽어도 새언니에게 자신이 질투하는 무리들에게 혹해서 시집살이 시킨 것이 미안하다는 소리는 못하겠는 것이었죠. 윤주야, 어떡할까. 그만하래도 신나서 저러는데 나도 힘들고 너희 아빠는 매번 나한테 노발대발이고 그렇다고 나 잠 좀 자자 그만해라 하기엔 또 모양 빠지고 어쩌냐. 수정이는 원래 잠이 없대요. 아침밥 밤잠 안 자고 공부하던 애라. 네 오빠 말 들으니 잘 때는 천지개벽해도 모를 정도로 남 서너 시간 자는 걸 1시간에 몰아자는 사람처럼 열심히 잔단다. 아이 참 미안은 하고 또 그렇다고 어리숙한 거 내 입으로 실토하긴 그렇고. 윤지야, 얼른 생각 좀 해봐. 하여간 안턴짓 할 때부터 알아봤어. 그렇게 우리한테 차고 넘치는 새언니를 집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한다고 생트집 잡을 때부터 이상하다 싶었다고요. 말이야 바른 말이지 더 이상 어떻게 잘 들어와요. 하여간에 별수 있나. 못된 시어머니 전법 그대로 가야지. 애 낳으라고 그래요. 다 때려치고. 그렇다고 사납게 말고요. 좋은 모약 지어주며 부드럽게 하시라고요. 마지막 임무로 애만 낳아주면 다신 안 그럴게 유순하게 말 잘해봐요 엄마. 무릎을 탁 치신 엄마는 제 말대로 새언니에게 시간 내거라 엄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새언니를 끌고 한의원 진맥을 하고 보약을 한 제 지어주시곤 우리 손주를 낳아도 엄명 같은 부탁을 하셨죠. 너희 나이도 36이다. 더 이상 늦으면 힘들어. 집엔 그만 오고 너희 남편 얼굴이나 한번 더 봐. 알았지? 그거면 더 이상 바랄 것 없다 우리는. 그러자 참 대단한 새언니는 마치 늦은 나이를 남들과 달리 만회할 요량인지 아들 쌍둥이를 덜컥 가졌습니다. 우리 친정엄마하고 무슨 합이 그렇게 삐걱거리면서도 좋은지 전생이 궁금할 지경이었습니다. 친정엄마가 보란듯이 쌍둥이 손주 소식을 알리며 기세등등 내가 한턱 쏘겠다고 개모임을 하던 날 제가 살짝이 새언니에게 정보를 흘려서 언니가 찾아가 쐐기를 박았습니다. 잠시나마 엄마를 이상하게 만들었던 두 빅마우스 아주머니들은 아들 쌍둥이라는 소리에 시험과 나이 은은하며 또 방정을 떨었던 모양입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어머니는 새언니가 그저 귀하고 반가워 소개를 했고 그렇게나 방금 전까지 엄마를 붙들고 새언니 험담을 하며 트집 잡던 아주머니들이 자기 자식들 취직자리 부탁하고 손주 학원자리 상담하는 것을 보며 요것들 봐라 하시며 인간의 못된 심성을 확인하셨다고 합니다. 별말 없이 자리 떠난 언니는 말 한마디 없이 엄마의 테이블을 쿨하게 계산하고 떠나 엄마의 길을 풀로 충전시켜 주었습니다. 저는 새언니처럼 시집 식구 확 휘어잡을 능력도 없었지만 운이 좋아서인지 덤덤하게 청혼한 남자 만나 이듬해 결혼했는데 시부모 역시 묻어내서 별 소란은 없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새여자가 지난 시절 이야기를 하며 웃는데 엄마는 당시 자신이 뭐가 쓰였다며 아직도 새언니와 오빠에게 미안해 하시면 새언니는 다 알고 있었다고 사실 그때 엄마가 너무 티나게 군기 잡아서 재미있었다고 웃곤 합니다. 고수는 하수를 알아본다더니 뒤는 어수록 시어머니의 나는 똑똑한 며느리 아닙니까? 어린 시절 타국에서 그렇게 야무지게 공부한 사람이니 자신감 있고 당차게 꾸려왔나 싶습니다. 저야말로 우리 새언니 같은 며느리감 없나 지난날 우리 친정엄마와 아버지처럼 자식 또래 아이들에게 잘해주고 싶은데 요즘 아이들은 친구 부모에게라도 넙죽 받질 않더군요. 심지어 아파트 같은 동 사는 아이에게 장바온 과자 주어주니 냅다 던지고 횡하니 내빼더라고요. 세상이 그만큼 달라진 모양입니다. 인연은 따로 있는지 잘 사는 새언니가 우리 친정엄마가 쥐어준 과자 한 봉지에 낚이다니 두고두고 신기하기만 합니다. 저는 고부 사이도 뭐가 있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친정엄마와 올케를 보면서 느끼는 것인데 요즘 갱년기라 마음이 서늘하면서도 한편으로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이 참 귀한 사람이구나 볼 때마다 감사합니다.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평안하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능력 이전에 우리 올케 똑 부러지면서도 감성이 맑은 우리 언니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별것 아닌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 저녁에 감기 조심하세요.